군인이 탈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요즘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 DP를 다룬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군인의 생활과 군대에서의 수많은 부조리 그리고 탈영한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에 저희도 탈영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실제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와 이탈할 경우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체포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인 북한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50년대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까지 발발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때의 고통과 슬픔을 제대로 청산하지도 못한 채로 휴전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요. 비정상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입니다.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우리의 밤을 위해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가족과 친구,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대한민국을 1년 365일 24시간 안전히 지켜주고 있죠. 1953년 종전한 이후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징병이라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징병이란 국민의 대상으로 국가 방위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건장한 남성이 징집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좋든 싫든 의무적으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군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입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수의 20대 남성들이 때가 되면 입대를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분명 군대의 수직적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모든 것이 낯설어 적응이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둥글둥글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모든 게 꼬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말 악질적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섞이는데 그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주변의 괴롭힘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으며 무장한 상태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의 정도가 지나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 아예 군복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죠. 원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 군대에 입대한 것도 아닌데 저런 끔찍한 일들을 마주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럼 오늘은 실제 군무 이탈죄, 쉽게 말해 탈영의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체포되는지 간단한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군무 이탈은 군형법 30조에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요. 평시에 탈영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작전 중의 탈영은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군 법원은 군무 이탈자에게 많은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탈영이 위법이긴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범죄라면 또 자진 신고하거나 체포 이후에 재복무 의사가 있는 경우 관용을 베풀고 있죠. 이런 탈영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단순 탈영과 무장 탈영입니다. 단순 탈영의 경우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탈영한 인원이 하루 평균 1.6명입니다. 연예인 윤영빈님은 현역 시절 군탈체포조라는 다소 생소한 보직을 맡으며 복무 기간 동안 무려 52명의 탈영병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군대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탈영을 감행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보통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동료 병사들의 괴롭힘 문제로 탈영을 결심하게 됩니다. 탈영 수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부대 밖을 나가서 그대로 복귀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많고 일반 병보다 외출이 잦은 운전병이 군용 차량을 끌고 탈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대 정문인 위병소를 지켜야 하는 병사가 초병의 의무를 저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단순 탈영에 속하지만 자신이 소지한 무기를 그대로 들고 나오거나 탄약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나오는 무장 탈영도 있는데요. 단순 탈영과 달리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해당 사건은 고성의 모 사단 GOP에서 부대원들의 모진 따돌림과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임무를 위해 지급받은 총기와 실탄, 수류탄으로 동료 군인 5명을 사살하고 7명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K2 소총과 수십 발의 실탄을 가지고 탈영해 며칠간 수색을 벌이며 긴장되는 시간을 보내다가 탈영병의 자살 시도를 끝으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탈영병의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군 법원이 탈영병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이는
이는 다수의 병사가 한 명을 지독하게 괴롭혀 발생한 사건으로 군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군인이 탈영을 결심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인이 한 명 있어야겠죠. 특급 일병은 사회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이라는 부푼 꿈을 갖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잠시 꿈을 접고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병영 생활은 그리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바로 부대의 실세, 주말 상병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말 상병은 특급 일병을 아주 모질게 괴롭히는데요. 악기발이 같은 식구문에 본인과 지인, 심지어 가족들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와 각종 폭언과 폭행 등 특급 일병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악재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 시간을 버텨 특급 일병의 휴가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그 지옥에서 사회로 나와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무슨 시간이 4.5초처럼 지나며 휴가 복귀 날짜가 다가옵니다. 이대로 휴가에 복귀하면 악마 같은 주말 상병의 얼굴을 봐야 하는데요. 정말이지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복귀를 위해 터미널에 앉아있던 특급 일병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바에 현실을 도피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복귀를 하지 않으니 특급 일병을 찾는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특급이는 그냥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근처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전화 사용은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죠. 이 돈으로 옷도 사입고 식사도 해결하고 밤도 보내야 하는데 사실 쥐꼬리만한 군인 월급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편 특급이가 속한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선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보며 상황을 판단하고 특급 일병이 탈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초반에는 부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나름 뛰어다녔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상급부대 특급 일병의 탈영을 보고하고 특급 일병을 체포하기 위해 상급부대 군사경찰대의 군탈 체포조가 임무에 투입되죠. 2명에서 3명이 한 조로 이루어진 군탈 체포조는 일반적인 경찰처럼 특급이의 흔적을 찾아 주변을 탐문하고 다른 사법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특급 일병의 통화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CCTV도 찾아보죠. 여러 인원이 각자 퍼져서 조사하면 더 수월하겠지만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함께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탈영병의 반항인데요. 보통 특급이처럼 복귀가 두려워 탈영했다면 순순히 체포에 응하겠지만 실제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탈영병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서로가 증인이 되어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럼 군탈 체포조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 때 특급 일병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복귀가 두려워 탈영을 하긴 했지만 마땅히 할 일은 없습니다. 뽑아놓은 현금은 점점 줄어들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선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온 사방엔 CCTV가 있죠. 물론 단서를 최대한 숨겼으니 수사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테지만 단지 시간의 문제이지 결과는 자수나 체포 중 하나입니다. 쫓기고 있는 현행범에게는 모든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결국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노숙자처럼 지내야 합니다. 아무리 부대가 지옥이라도 지내온 날보다 지낼 날이 더 많은 특급 일병이 남은 삶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특급 일병은 결국 군탈 체포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군탈 체포조는 다른 사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특급 일병에게 수갑을 채워 양팔을 속박한 뒤에 조사를 위해 군사경찰대로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렇지만 당연히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탈영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10년 동안 잡히지 않으면 탈영이라는 죄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은 주기적으로 탈영병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는 전국 관공서의 포스터로 붙게 되는데요. 따라서 탈영병은 탈영 공소시효가 지나도 명령 위반이라는 죄가 계속 따라다니죠. 어쨌든 체포되거나 자수할 때까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렇다 보니 17년간 무사히 숨어 있다가 37살의 나이로 다시 복무를 시작한 사례도 있죠. 아무튼 특급 일병의 사례로 돌아오면 이제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군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는데요. 안타까운 이유로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 군무 이탈이라는 죄를 지었으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급 일병은 순순히 체포되고 또 성실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였으며 군무 이탈의 죄를 범함에 있어 그 이유가 정상 참작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복무 의사도 있는 상태였죠. 군사법원은 그런 특급이에게 관용을 베풀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탈영한 기관과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된 기간 그리고 재판 결과로 영창에 가는 기간 때문에 복무 기간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마침내 특급 일병은 다시 군대로 복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탈영 사건의 원인이었던 주말 상병은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말 상병의 부조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주말 상병은 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됩니다. 주말 상병 옆에서 같이 괴롭히거나 방조했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았겠죠. 이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현재 군대는 나름 월급도 오르고 개인 정비 시간에 휴대폰도 사용하며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빛이 있는 곳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고 군대의 그림자는 사회에서 절대 알지 못하겠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20대 초반을 군대에서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국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저는 항상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